시간에는 2018 3월 고2 24에서 28번 지문 기술 지문인데요. 함께 기술이 아니고 생명과학 지문이네요. 근데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도 그림이 많아요. 딱 보니까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단락별로 끊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닥 어려운 지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34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얘는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번 지문은 응용 문제네요. 그런데 키워드가 뭐냐? 세포 A와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포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필터, 그래서 필터가 나온다면 바로 이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에 대한 문제 나오면 지문 나오면 이 문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37번 빠뜨렸는데 37번은 가를 고려하여 통합연산, 그러면 가 부분 읽고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과학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전체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볼게요. 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되어 전기신호로 변환된 뒤 뇌의 시각피질로 전달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맨 처음 망막의 광수용기에 수용된 다음에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뇌의 시각피질로 전달된대요. 그 다음에 후벨과 위젤은 망막에 비춰진 빛에 대해 고양이의 시각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해 보았다. 그들은 이를 통해 시각피질 세포가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수용기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나의 시각피질 세포와 연결된 망막의 일정 영역을 해당 시각피질 세포의 수용장이라고 한다. 여기 한번 이해해 볼게요. 맨 처음 문장에서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빛이 수용되고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뇌의 피가 시각피질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고양이를 통해 실험한 사람이 후벨과 위젤인데 그는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 피질 세포가 시각의 피질 세포가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수용기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뇌의 시각 피질과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영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용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를 수용장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편하겠네요. 자, 그 다음 이 문단 볼게요. 또한 이 실험을 통해 시각피질의 하위인 시각피질 여기였습니다. 시각피질로 전달된다고 했는데 시각피질 하위는 하위의 단순세포, 그러니까 시각피질 하위는 단순세포라고 하네요. 와 상위세포의 복잡세포의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시각피질은 복잡세포와 단순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세포와 복잡세포 모두 각각의 수용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망막의 광수용기라고 했죠? 빛인 특정한 각도를 가진 선분 모양에 의해 활성화된다. 하지만 단순세포가 수용장 내 특정 위치의 빛에만 활성화되는 데 반해 복잡세포는 수용장의 단순세포보다 넓고 수용장에 비춰진 빛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 이는 복잡세포가 다수의 단순세포들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이해해보면 시각피질은 복잡세포와 단순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세포에서 전기신호를 보내면 복잡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순세포는 수용장 내 특정 위치에만 활성화되고 폭이 좁고 복잡세포는 폭이 넓고 빛의 위치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피질은 먼저 단순 세포로부터 어떤 빛에 반응한 후에 그 다음에 복잡 세포로 반응한다. 이 순서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문단 읽어봅니다. 자,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이 그림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3문단에 적용되겠죠.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체크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3문단 읽어봅시다. 그림 1은 이게 그림 1이죠. 이러한 시각 피질 세포들의 전기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각 층은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모형이 각 층이 있네요. 계층 1, 2, 3, 계층 1, 2, 3이 있는데 이것들은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계층 1의 각 유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의 서술어가 뭡니까? 대응한다. 그러니까 계층 1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라고 적어놓고요. 계층 2의 각 유닛은 단순세포, 계층 2 단순세포라고 적어놓고 계층 3의 유닛은 복잡세포에 대응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검은색 유닛은 해당 유닛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검정색은 활성화된 거야 라고 했어요. 이때 활성화가 더 잘 되는 것은 뭐라고요? 복잡세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가 나오네요. 계층 1의 사각형 영역은 계층 2의 활성화된 유닛의 수용장을 표시한 것이다. 이 사각형 영역은 계층 2의 수용장 영역을 표시한 거래요. 그리고 A와 B는 각각의 사선 패턴의 위치에 따른 각 유닛들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A, B가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계층 2의 각 유닛은 계층 2가 단순세포라고 했죠. 자신의 수용장 안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각도의 사선 패턴이 입력되면 활성화된다. 계층 3의 유닛은 계층 2의 유닛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문단을 읽어보니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달라지죠. 지금까지 1, 2, 3문단은 이 후벨과 위젤이 실험한 결과, 그 결과는 뭐예요? 광수용기 세포들과 시각 피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1, 2, 3문단을 읽은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9문단까지 이루어졌고 4문단부터는 화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34번은 통합연산 시각 나왔으니까 아직 못 풀 거예요. 그런데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지 중에서 1번은 아직 풀 수 없고 2번 시각 피질의 복잡세포는 단순세포로부터 전달받은 전기신호를 전체 연결층에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네요. 시각 피질의 복잡세포는 단순세포로부터 전달받았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세모 쳐놓고요. 그 다음 3번 시각 피질의 단순세포는 수용장 내에 비춰진 특정 각도의 선분 모양을 빛에 활성화된다. 금방 읽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합성곱 신경망 아직 못 지문 여기 확인 못해서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보기는 35번이에요. 기억을 재구성한 실험이다. 기억? 기억. 후벨과 위젤의 실험이니까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기를 읽어봅시다. 다양한 빛 자극에 대해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 선분 모양의 빛을 고양이의 망막에 비춘다. 이때 빛의 각도는 A와 B로 빛이 비추어지는 수용장 내 위치는 가와 나로 각각 다르게 한다. 그 결과 세포 A와 B는 어떻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네요. 단 세포 A와 B는 서로 다른 시각 피질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금방 읽은 부분에서 시각 피질 세포 두 가지 나왔죠? 하나 단순 세포, 하나 복잡 세포 나왔어요. 이것을 연결해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망막의 특정 영역을 수용장으로 공유한다 라고 했어요. 수용장은 아까 광수용기 세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보니 실험을 했어요. 자극 1, 2, 3, 4가 있고 빛의 각도가 있고 빛의 위치가 있는데 세포 AB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 A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네요. 동그라미가 활성화고 X가 비활성화예요. 그러면 세포 AB 중에 단순 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돼요? 복잡 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돼요? 복잡 세포는 수용장에 비춰진 빛의 위치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고 했고, 단순 세포는 수용장 내 특정 위치에만 활성화된다고 하였으므로 더 많이 활성화된 세포 A가 복잡 세포라고 할 수 있고, 덜 활성화된 세포 B가 단순 세포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볼게요. 선지 1번 자극 1의 실험에서 세포 A와 B가 반응하는 빛의 각도는 같군이라는 것을 둘 다 반응했으므로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세포 B, 즉 단순 세포는 특정 위치에서만 반응한다고 했으므로요. 선지 2번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세포 A의 수용장이 세포 B의 수용장보다 넓다. 세포 A가 복잡 세포니까 복잡 세포가 더 넓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선지 3 자극 1과 자극 3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1과 3이요. 세포 A는 각도 B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포 A가 각도 B에 반응하지 않았나요? 각도 B가 반응하지 않았네요. 그럼 맞는 말. 세포 A는 그림 1의 계층 3의 유닛에, 자, 세포 A가 뭐죠? 복잡 세포인데, 자, 앞에서 설명하기를, 그렇죠? 계층 3의 유닛에 대응한다고 말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세포 B는 계층 2의 유닛에 해당한다.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요. 우리 이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습관화 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지가 나오면 반드시 그 이미지에다 글의 내용을 메모해 둔다.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 5번을 보니까 자극 1과 2의 실험 결과는 그림 1의 A에 해당되겠군. 서술어가 해당된대요.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 확인하면 되죠. 그림 1의 A에서 계층 2, 3 모두 활성화되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극 3과 자극 4의 실험은 결과 B에 해당한다. 3과 4에서 모두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림 B는 활성화됐거든요. 그림 B는 그래서 해당하지 않네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를 보니 필터, 그 다음에 디지털 모양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통합 연산 나오는 거 보니까 나머지 문단을 읽고 풀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4문단 들어가는데 합성곱 신경망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얘기니까 새로운 내용이 펼쳐질 것임을 알 수 있죠.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으로서 그림 1과 같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양을 수학적으로 구조한 것이다. 얘가 바로 인공신경망,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얘기네요.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층과 통합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에 의해 출력된다라고 했으니까 합성곱 연산에 의해, 통합층은 통합층
연산에 의해 출력되나 봐요. 먼저 합성곱 연산은 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합성곱 연산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건가 봐요. 특정 크기의 필터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상단에서 여기죠. 여기. 자,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해 가며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동해 가며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며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연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연산하는지 알려줬는데 좀 모호하네요. 그쵸? 어떤 방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해 가면서 합산한 거래요. 이때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국부는 특정 영역이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필터의 역할이라고 하네요.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네모의 형태를 가진 6 곱하기 6의 크기를 6 곱하기 6의 크기죠. 가로도 6, 세로도 6. 의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얘가 이미지 데이터예요. 수평 방향의 패턴을 추출한다고 하자. 수평 방향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하자. 이때 각 유닛의 숫자는 아까 요 네모 한 칸이 유닛이라고 했죠. 숫자는 명암을 0부터 10까지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 이 숫자는 명암인가 봐요. 밝고 어두움. 필터의 크기가 3 곱하기 3이고 필터의 크기가 3 곱하기 3 요거네요. 3 곱하기 3이고 이동 간격을 1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아까 위에서 특정 간격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요. 필터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합성곱을 16번 연산하고 열로 가면서 16번 연산하고요. 4 곱하기 4 크기의 특정 지도가 출력된다. 얘가 출력된 게 얘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음영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림 2에서 특징 지도 FM1의 가장 왼쪽의 유닛 값 6은 여기에 유닛 값 6이 있나 봐요. 이미지 데이터의 여기가 이미지 데이터죠.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위 3 곱하기 3 영역과 요 영역이죠. 3 곱하기 3 영역과 필터와의 곱의 총합인 이 필터죠. 필터 0 곱하기 0 이렇게 계속 더해주나 봐요. 0 곱하기 0, 0 곱하기 뭐 또 0, 0 곱하기 0, 0 곱하기 1, 0 곱하기 1, 0 곱하기 1, 0 곱하기 0 이렇게 계속 더해서 구해진 값이 다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이제 구해진 값이겠죠. 얘가 특징 지도이고 이것을 이 이미지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합성한 곱. 자, 다시 이 FM1이라는 것은 이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를 16번 곱하고 더해서 만든 값이 바로 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이동 간격은 1유닛 단위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한 거죠. 얘를 처음에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설정해 놓고 두 번째 1유닛 단위니까 한 칸씩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 이동하고 또 이렇게 한 번 이동하고 또 이렇게 여기가 초록색 빨간색이니까 헷갈리네.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 이거라면요. 두 번째는 이게 될 거네요.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것은 이렇게 세 개 맞죠? 네 번째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요렇게요. 요렇게 그 다음엔 또 요렇게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렇게 이동할 것 같죠? 한 칸 더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6번 이동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가 더 남았죠. 통합연산. 다음 문단에 나오겠네요. 통합연산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 이미지 데이터의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얘는 이미지 데이터, 얘는 필터라고 했어요. 이 필터를 이미지 데이터와 곱해서 요 결과 특징 지도가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합성곱 연산 결과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건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된 거래요.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는 6 곱하기 6에서 4 곱하기 4로 줄어. 자, 봅시다. 6 곱하기 6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4 곱하기 4로 줄었죠. 그래서 특징 지도를 보여준다. 이때 필터의 이동 간격이 크게 설정되면 아까 필터의 이동 간격 여기서는 유닛값 1이었죠. 근데 만약에 필터의 이동 간격이 더 커지면 1보다 커지면 출력되는 특징 지도의 크기는 줄어든대요. 자, 비례관계 이동 간격이 커지면 크기는 더 줄어들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대. 하지만 이미지의 특징을 놓칠 가능성이 증가한다.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합성곱 연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7문단부터는 통합연산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다음으로 통합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연산. 그러니까 이 인공신경망도 아까 본 것 고양이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뭐가 먼저 합성곱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통합 연산으로 나아가고요. 1문단도 그랬죠. 앞에 있는 1, 2, 3문단도. 그렇죠?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연산이래요. 통합 연산에는 최대값 통합규칙, 평균값 통합규칙. 통합 연산도 또 하위 항목이 2개 있어요. 요거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롭게 출력된 특징지도 통합층이 구성된다. 자, 그림 3은 그림 2의 FM1, 그림 2의 FM1이 특정값이었죠. 을 2 곱하기 2 범위로 최대값 통합 규칙에 따라 2 곱하기 2 범위로 최대값 통합 규칙에 따라 통합 연산한 것이다. 이때 통합 연산의 범위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1유닛 단위로 여기도 1유닛 단위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이동하도록 설정하면 3 곱하기 3의 크기의 새로운 특정 지도 FM2가 출력된다. 자, 그러니까 합성곱 연산한 것을 가지고 통합 연산하면 특징 지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네요. 특징 지도가 줄어든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8문단 읽어볼게요.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를 반복하면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 내에서 서로 인접한 유닛들은 미세한 위치 정보만 다루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합 연산 수행은 합성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통합 연산을 통해서 뭘 알아낸다고요? 위치 정보를 알아낸다. 자, 방금 읽은 8문단이 가로 묶여 있으므로 가에 대한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가에 대한 문제, 여기 있네요. 자, 37번 풀어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답이 아주 쉽게 나올 것 같네요. 자, 가에서 통합 연산을 끝내면 합성곡층에 있는 이미지 인식에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것을 줄여주네요. 즉,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이미지 인식엔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 통합 연산을 수행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1번 볼까요? 통합 연산 수행 이전과 이후 이미지 속 사물에 대한 인식 결과 아니고요. 통합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를 합성곱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와 관련이 없지 않고요. 이미지 속 사물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성 아니죠. 자, 이미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통합 연산이기 때문이죠. 4번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이미지 인식에는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통합 연산을 통해서 그 정보를 추출하여 그 정보를 줄일 수 있는 게 통합 연산이니까 맞는 거고요. 5번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에 포함된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 정보를 추출한 아니고요. 그죠?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위치 정보가 불필요한데 그것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고요. 자, 구문단까지 읽고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위치 정보는 축약되고 패턴 정보는 강조되는 특징 지도가 출력된다. 그리고 이 특징 지도를 인공지능 네트워크인 전체 연결층에 입력하여 이미지 인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이미지가 많을수록 인공신경망의 기계학습을 통한 합성곱 신경망이 스스로 필터의 수치를 갱신함으로써 이미지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진대요. 이미지가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대요. 하지만 합성곱 연산 및 통합 연산의 횟수, 필터의 크기, 이동 간격, 통합 연산 규칙 등은 초기 설정 값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설계해야 한다. 왜요? 합성곡 신경망이 먼저 이루어지고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통합 연산이 수행된다고 했으므로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곡 신경망은 사진 자동 분류, 필기 인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34번에서 아까 해결 못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통합 연산은 합성곡 층의 일정 범위 내의 값들을 일정 범위 내의 값 어떤 위치값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했는데 금방 읽은 7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 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그 다음 2번 여기까지 맞았고, 자, 시각 피질의 복잡 세포는 단순 세포로 받은 전기 신호를 전체 연결층에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자, 복잡 세포가 단순 세포로부터 전기 신호를 전달받는 건 맞는데 이 받은 전기 신호를 전체 연결층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합성곱 신경망 일부인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전달한다라고 했으므로 이게 틀리네요. 전체 연결층이 아니고 복잡세포는 어디?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입력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입력하는 것은 복잡세포가 아니고 사람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3번 시각피질의 단순세포는 수용장 내에 비춰진 특정 각도의 선분 모양. 이거 아까 확인했어요. 맞는 거. 4번 합성곱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특정 지도에서 특정 패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이미지 패턴 정보가 강조된 특징을 축출한다고 사문단에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럼 나머지 문제. 필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제 1번 봅시다.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이 반영된 특징이 반영된 지도가 출력된다 라고 했는데요. 6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가 나온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2번 필터의 기능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한다. 맞죠? 3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고요. 3번 적절한 필터를 통해 합성곱 연산을 반복하여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맞죠? 8문단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에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했으므로요. 선지 4번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합성곱 신경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동 간격은 초기 설정 값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선지 5번 필터의 매개를 통해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합성곱층에 반영된다 라고 했는데 사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곱층은 합성곱 연산에 의해 출력되고 합성곱 연산에서 이미지 데이터 속 패턴 정보가 필터를 통해 검출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문제가 한 문제인데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보기는 하트 모양의 디지털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일부다.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입력 이미지 데이터는 8 곱하기 8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4 곱하기 4로 이미지가 줄었고 그 다음에 통합 연산을 통해서 다시 2 곱하기 2로 이미지가 줄었고 전체 연결층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입력하는 과정이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판단해 봅시다. 선지 1번 B의 데이터 크기는 A에 비해 당연히 작아지죠. 자, 왜냐하면 유닛 한 단위의 데이터 크기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단위가 A는 8 곱하기 8 유닛, B는 4 곱하기 4 유닛이니까 당연히 작아진 것이죠. 그 다음 선지 2번 필터의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필터의 이동 간격이요. B를 추출하기 위해 5 곱하기 5 필터가 사용되었다. 자, B가 4 곱하기 4 이 이미지죠. 인데 이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를 동일 유닛 단위로 설정하여 그것을 곱하고 더해서 특정 값을 추출하잖아요. 그런데 B가 4 곱하기 4 유닛인데 만약에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B를 추출하려면 필터의 유닛 크기는 5 곱하기 5여야 될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사문단에서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크기가 같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를 통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2 곱하기 2 범위로 평균값을 통해 C를 출력했어. 그러면 B는 4 곱하기 4고 C는 2 곱하기 2인데 2 곱하기 2 범위로 평균값을 통합했대요.
그래서 C를 출력했다면 C의 데이터 크기는 B의 25%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자, 그럼 봐요. C 곱하기 2의 범위로 평균값을 통해 C를 출력했어요. C의 값은 2 곱하기 2 유닛이죠. 그러니까 4 유닛이에요. 그러면 C의 데이터의 크기는 B의 25%일 것이다. 봐요. B는 4 곱하기 4 유닛, 16 유닛이고 C는 4 유닛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의 평균값, 2 곱하기 2의 평균값 통합을 통해서 C를 출력하면 C의 데이터 하나의 크기는 요 4개의 하나의 크기 요게 되겠죠. 4개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25%로 감소하겠네요. 맞는 말. 선지 4번. 그리고 만약에 요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7문단에 그대로 그림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선제 4번 볼게요. 2 곱하기 2 범위로 최대값 통합 규칙을 사용하여 B를 통합 연산한 경우 B 해당 범위의 유닛값들 중 최대값이 C의 하나의 유닛값으로 도출된다라고 했는데, 자, 최대값 통합 규칙은 뭐예요?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도출하여 통합층의 하나인 유닛값으로 출력하는 통합 연산 규칙이니까 2 곱하기 2 범위로 최대값 통합 규칙을 사용하면 이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이 4개 중에 하나는 열로 올 거잖아요. 다음 연산값으로요. 자, 결국 3번이랑 같은 말이었고요. 그 다음 5번. B에서 C를 출력하기 위한 통합 연산에는 B에서 C. 자, 하트 모양의 특징을 검출할 수 있는 필터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통합 연산은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하는 연산이 아니고 패턴 정보에 담긴 불필요한 위치 정보를 줄이기 위한 연산이므로 하트 모양의 패턴을 검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는 적용하지 않죠. 필터 적용은 언제 하죠? 합성곱 연산에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지문이 나왔는데요. 생명과학 지문이죠. 이것을 전부 다 뭐 이해하면 좋겠죠. 풀어보고 나서 이해하면 좋은데 봐도 이해 안 가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패턴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 각 문단별 특징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요것만 푸는 게 이제 우리 국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을 읽으면서 우리가 뽑아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이 정보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요것만 연습하면 되고요.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럼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문단 간의 관계를 읽어보고 1문단 읽고 2문단으로 넘어갈 때 2문단 읽고 3문단으로 넘어갈 때 만약에 2하고 3문단의 내용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다. 그럼 2문단까지 읽고 그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과학 질문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